네, 안녕하세요. 사랑입니다. 다들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TLT나 TMF 장기 채권에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미국 금리 고점, 즉 10년물 시장 금리가 5%까지 오르는 구간에서 채권 투자를 진입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100년 만에 온 채권 투자 기회로 많은 개미들이 진입했기도 했고 이탈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손실을 보고 이탈한 사람이 엄청 많은데요. 23년 7월 금리 고점을 찍고 동결 구간에서 채권은 다행히 4% 초반까지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주식은 계속 연일 신고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비관론자들은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점인 것 같고요. 11월 대선이 이제 3주 정도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재무부는 계속 유동성을 풀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동성 긴축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증시를 부양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금요일에는 P&G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최근 월가에서는 소비재 기업 실적의 중요도를 높게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필수 제품들을 수출하는 기업이기도 하고 북미 지역에서도 이미 P&G 기업 제품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없죠. 어쨌거나 매출은 급락하지는 않았지만 예상보다 미스가 나왔어요. 컨퍼런스 콜에서는 중국에서의 매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중국 GDP는 3분기 4.6%로 작년 3, 4분기, 올해 1분기까지 각각 4.9%, 5.2, 5.3% 성장하다가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중국 부동산 침체는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 없게 하면서 부양책을 꺼냈고 앞으로 경기가 살아날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 세계는 디스인플레이션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침체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지 1, 2분기가 지났고 물가 상승률은 1%대로 진입하고 거의 디플레이션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물가 수치들을 보면은 확실히 소비 여력이 없는 유럽을 볼 수 있고 아시아는 일본을 제외한 나라들이 디플레이션 방향으로 성장이 둔화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고 미국은 3분기 GDP 예측치가 3.4%로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수치들이 이렇게 잘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물가는 내려가고 소비는 계속 좋은 방향으로 나오고 있죠. 확실히 역사적으로 대선 전에 3개월 주식 수익률이 좋으면 여당이 85%로 승리하는 공식은 집권당이 증시 부양을 무조건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볼 때 이번 소매 판매 지표는 정말 좀 구린 냄새가 많이 납니다. 소매 판매에서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계절 조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좀 플랫하게 움직이고 있는 걸 보면 그런 부분들도 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고 지금 물론 미국 중산층 이상의 부자들은 소비를 하는데 별 무리가 없지만 신용카드 연체율은 계속 올라가고 가처분 소득은 또 저축률이 낮아지는 것과 중산층 이하의 분위 사람들은 소비 여력이 정말 없습니다. 소매 판매가 나오면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나왔고 예측치와 별반 다르지 않은 수치로 나왔습니다. 다음 주 청구 건수는 이번에 허리케인 밀턴으로 또 다시 많이 올라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11월 1일에는 마지막 대선 전과 FOMC 전에 노동 지표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실업률이 다시 반등할 거는 확실히 하고 있고 미국은 중립금리를 2.9%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내릴 수 있는지 없는지에는 인플레이션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에 CPI가 반등하는 걸로 나왔지만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과 같이 나왔으면서 다음 달 물가가 올라가는 게 힘들어 보이고 최근 유가는 이스라엘이 이란 원전 공격을 안 한다고 하면서 급락하는 움직임과 유로존에서는 너무 침체라고 보고 있어서 유가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은 유일하게 물가지표의 변수인 원유가 안정화되면서 11월, 12월 금리 인하는 25p 정도로 예상대로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TLT보다는 EDV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뱅가드에서 25년 이상 듀레이션 채권을 투자하는 ETF인데 30년물이 4.4%까지 올라오면서 내년에는 꽤 괜찮은 투자 수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는 연준과 미국의 너무 월마다 나오는 지표에 과민 반응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월은 물가 상승하는 텀에 이것이 예전에 일시적이다라고 말하면서 금리를 올리지 않다가 급격하게 오르는 물가로 갑자기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시켰던 것과 실제 금리가 높게 올라가면서 물가가 하락하는 것을 또 계속 보고 있음에도 확실히 하향 안정화되는 것을 기다리다가 이번에 금리 인하를 했지만 너무 늦게 했다는 평도 많습니다. 확실하게 앞으로의 자산시장의 전망은 어렵지만 결국 과거의 패턴처럼 연준은 항상 거의 늦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좀 더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갑자기 물가가 확 내려가면서 또 노동지표가 확 안 좋아지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중립금리까지는 금리나 사이클이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 3%까지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이미 적정 물가보다 높은 금리로 미국도 타격을 계속 입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면 최근 또 워렌 버핏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더 처분했습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가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증시가 계속 상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버핏은 항상 현금화했던 돈으로 침체 때마다 빠진 주가의 주식들을 열심히 싸게 샀습니다. 25년도에는 어쨌거나 전 세계 긴축 기간이 적절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가 점점 수면 위로 정체를 드러날 것 같습니다. 연착륙이나 경기가 침체 없이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꼭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도 하고 있고 다들 성투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유한타증권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진행했던 이벤트인데요. 유한타증권에서는 100만원 이상 주식 거래를 하거나 ELS, ELB 상품을 100만원 이상 청약할 때 이제 교촌치킨 허니 오리지널 그리고 콜라 1.25리터 쿠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과 ELS, ELB를 조건 충족을 하면 중복으로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치킨을 2마리를 먹을 수 있어요. 현재 주식 수수료가 0.065%로 사실 이게 굉장히 싼 거거든요. 미국 주식 수수료가 0.25%라고 한다면 1%도 안 되는 수수료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더 보기란에 URL에 들어가셔서 위탁 계좌를 개설한 신규 고객분들이나 6개월 이상 거래가 없었던 휴면 고객들에게 해당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